45년이면 한 사람 옆에서 1만 6천 번이 넘는 아침을 맞이한 셈이네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3시, 제 나이 70이 넘으니 젊었을 때보다 잠이 훨씬 줄었지요. 정우는 여전히 제 옆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라고요? 우리 딸도 아니고 친척 중에도 없는 이름인데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분.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지요. 잠결에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연아. 그리고 미안해라고 했어요. 정호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나이 들어 더 짙어진 눈썹, 젊었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진 얼굴. 익숙한 얼굴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4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제가 모르는 당신의 비밀이 있다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에 익은 움직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45년간 한결같이 제가 담당해온 일상이었으니까요. 정호도 늘 하던 대로 세수를 하고 나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정호는 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을 물었고 저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며 둘러댔습니다. 그저 당신이 새벽에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서 잠을 못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며 정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제 머릿속은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호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연락하는 누군가일까요? 오후에는 친구 경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자와는 매주 화요일마다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경자는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물었고 저는 남편이 자다가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경자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며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바람을 필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경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그래도 난 알고 싶어. 소연이 누구인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정호의 물건들을 좀 뒤져봐야겠다고요. 4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호는 아직 낮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요즘 들어 정호는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정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갈색 나무 상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정호가 교사 시절 쓰던 수첩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정우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었지요. 그 시절의 기록인 듯 했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수첩들과는 달리 파란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호기심에 한 권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글씨, 소연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쓰여진 짧은 글, 소연에게 이번 생일에는 꼭 말할게. 늦어서 미안해. 날짜는 1978년 5월. 우리가 결혼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수첩을 더 넘겨보니 여러 곳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소연이가 웃으며 인사했다. 가슴이 떨린다. 소연이의 그림 전시회에 다녀왔다. 그녀의 그림처럼 맑고 순수한 사람. 졸업하면 소연이에게 고백해야겠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다. 정호의 글씨체는 지금보다 훨씬 날렵했고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그에게 소연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수첩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둥근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예쁜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연, 1977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필체였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소연이구나. 이 사람이 정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자구나. 왠지 모르게 질투가 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정호의 말이 궁금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정호에게 물어봐야겠다고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소주병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따랐습니다. 정호에게 한 잔을 건넸고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제가 술을 권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정호가 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당신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잔, 두 번째 잔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잔을 따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소연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정호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의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그저께 밤에 자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소연아, 미안해라고요. 정호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안도감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 옷장에서 수첩도 봤어요. 사진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정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그가 대학생 때 만난 여자였다고요. 그의 인생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도 잘했던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그녀는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스케치를 하곤 했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정호는 첫눈에 반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겨울 소연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정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왔던 슬픔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왜 소연에게 미안하다고 했는지를. 그 후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방황했지. 그러다가 내가 널 만났고 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내게 안정감을 느꼈어.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결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꿈에서 소연이를 봐. 꿈에서 그녀가 왜 나를 잊었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던 것 같아. 45년 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제가 그의 옆에 있었기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은행에서 만난 사람을 좋아했었다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고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가깝게 잠들었습니다. 45년 동안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정호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을 때 정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잘 잤어? 정호가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연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정호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미술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정호와는 교양 과목에서 처음 만났고 그녀의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씨에 정호는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1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정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소연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요. 혹시 소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고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미술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 교정에서 함께 걷는 모습, 책을 읽고 있는 소연의 옆모습. 정호는 몰래 그녀를 많이 찍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사랑을 그렇게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그 기억을 평생 혼자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졸업하면 고백하고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랍니다. 이걸 45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반지를 간직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아픔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공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질투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는 정호가 안쓰러웠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질투보다는 그 상실감을 혼자 간직하며 살아온 정호가 안쓰러웠습니다. 45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그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옅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었기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또래의 할머니들이 벤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연이라는 여자를 위해 작은 추모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4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가 정호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연결해 주다니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꽃을 들고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호가 물었습니다. 소연을 위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사와 놀라움 그리고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화병에 물을 채우고 꽃을 꽂았습니다. 흰 꽃잎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소연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정호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비밀이 주는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쌓인 침묵과 비밀이 걷히자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친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시간이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하늘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밤새 정호의 잠꼬대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랜 비밀을 털어놓은 덕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일까요? 베란다에 놓인 흰 국화는 이제 약간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꽃은 이제 우리 집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소연의 기억이 이제는 우리 둘의 공유된 기억이 된 것처럼요. 옆에서 정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여보라고 정호를 불렀고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연이 대신 오늘부터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이라고요. 정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쥐고 정수가 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창밖으로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정호는 오늘 딸 예린이에게 전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둘이 강원도 바다라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정우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여행을 이야기하면 정우는 마지못해 따라오곤 했었죠. 그런 그가 먼저 여행을 제안하다니 무언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비밀까지 품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얼마 후 정우는 베란다에 시든 국화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우는 소연을 기억하기 위해 흰 국화를 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분홍 장미를 놓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화병에 함께 어우러져 피어나는 꽃들처럼요. 강원도 여행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우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그녀를 잃고 난 후의 슬픔,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시절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정수가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가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우와 저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요. 마치 첫 만남처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는 옛 앨범을 함께 꺼내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처음 산 집 사진, 그리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사진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한 부분,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야 우리는 정말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우와 정숙, 두 개의 이름이 하나로 이어진 채로 마치 우리가 나눈 이 인생처럼요.